안녕하세요. 참사랑의 김 교수입니다. 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 되겠어요. 요양보 대상자에 이어서 이제 1장 요양보 개론의 요양보 관련 제도 및 서비스, 여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요양보 관련 제도 및 서비스의 단어는 소단원이 3개예요. 첫 번째가 사회복지와 노인복지, 두 번째가 노인장 요양보험 제도, 세 번째가 요양보 업무에 관한 세 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사회복지와 노인복지에서는 제가 지금 36개 문제를 가지고 문제 풀이도 하고 개념 정리도 하고 교과서 정리도 하고 있는데, 오전 문제, 오후 문제 다 봐도 사회복지와 노인복지에서는 한 문제도 출제가 되지 않았어요. 네, 근데 왜 교과서 총정리를 하는 거냐? 36회만 문제가 나오지 않았지? 다른 회에서는 문제를 출제한 이력이 있는 파트고, 이제 항상 시험이 표준교재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기존에 나왔던 기출 문제만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것은 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다시 개편하게 된 이유고요. 그래서 교재를 좀 꼼꼼히 살펴보고 가는 걸로 영상 제작을 목적을 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는 없고, 요 단어는 교과서 총정리로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자,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1장 요양보 개론의 두 번째 요양보 관련 제도 및 서비스 단원이고요. 네, 너무너무 중요한 학습 목표. 학습 목표 제일 중요해요, 사실은요. 학습 목표를 보면 내가 이 단원에서 무엇을 알고 가야 할지에 대한 개념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1, 2, 3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고, 첫 번째가 사회복지와 노인복지의 개념, 목적, 실천 원칙, 요령.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아시면 이 사회복지와 노인복지의 단원을 다 알고 가는 거예요. 그럼 시험 문제도 사실 빨간 글씨에서 출제를 하는 거죠. 이 개념이 무엇이냐, 목적이 무엇이냐, 실천 원칙이 무엇이냐, 유형이 무엇이냐, 여기서 문제를 뽑아주기 때문에 목표의 중요한 단어들을 잘 기억하고 그거 위주로 개념을 정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훌륭한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들어갈게요. 자, 첫 번째가 개념이었죠. 네. 학습 목표에서 알고 가야 할 첫 번째가 개념이었어요. 그럼 우리가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 교과서 있는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인간이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욕구, 사회 문제 또는 위험들을 해결해서 더 높은 삶의 질을 도모하려는 전문적인 노력과 관련된 사회제도. 네, 그러면 사회복지의 개념 안에 사회제도가 들어간다는 거죠. 네, 이러한 것들과 관련된 어떤 사회제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그 사회제도는 무엇이냐? 크게 공적 부조와 사회보험으로 나눠지고 있어요. 그래서 공적 부조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아무나 해당되는 건 아니죠. 네, 조건에 맞는 분이 이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에 대해서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아를 돕는 목적으로 이용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보험 안에 우리가 4대 보험입니다 라고 하셨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요게 사회제도로 들어가 있고 이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문제, 위험, 욕구들을 해결하려고 만들어 놓은 것이 뭐라고요? 사회복지의 개념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노인복지의 개념은 무엇일까요? 네, 노인이 들어가야 되겠죠? 주인공이에요. 네. 노인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면서 자기가 속한 가족과 사회에 적응하고 통합될 수 있도록 인적, 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인복지 주인공은 노인이고 이분들도 사회복지 안에 해당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사회복지 안에서 노인이라는 층을 따로 빼서 그분들에게 인적, 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것이 노인복지입니다라고 했어요. 그럼 이제 어떠한 인적, 물적 자원을 제공하는지 그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 복지의 원칙과 유형을 살펴보는 거죠. 네. 좀 개념을 먼저 잘 정리를 하셔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래 그럼 인적, 물적 자원이 무엇이 있더라? 요렇게 확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이 노인복지를 실천하는 원칙이 있어요. 아까 학습 목표 세 번째에 해당하는 게 원칙이었죠. 네, 어떤 원칙을 갖고 노인복지를 진행하는 거냐. 우리는 유엔이라고 하는 국제연합이 1991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한 노인을 위한 유엔의 원칙 5가지에 준해서
네, 실천 방안을 찾고 있어요. 그 5가지. 예, 요 5가지도 시험에 출제됐던 영역입니다. 예, 여기도 단어 정리에 대한 걸 단어 위주의 개념을 잘 정리해 두시기를 바래요. 예, 5가지가 뭐냐? 독립의 원칙, 참여의 원칙, 보호의 원칙, 자아실현의 원칙, 존엄의 원칙 5가지가 있어요. 자, 그 중에서 독립의 원칙이라 함은 어떤 것이냐? 예, 제가 여기 가로에다가 경제적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우리 교재에는 경제적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제가 나름 정리를 한 거예요. 왜냐면 1번부터 6번까지 문장을 독립의 원칙을 설명하는 문장을 읽어보면 이렇게 연결이 돼요. 예, 노인은 소득이 있어야 됩니다. 그 소득이 있으려면 일을 해야 돼요. 일을 할 수 없다면 다른 소득을 얻을 수 있어야 되고요. 근데 우리가 일을 하려면 직장에 다녀야 돼요. 직장에 쉽게 노인은 갈 수 없어요. 그래서 교육이나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야 되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환경, 안전하게 적응할 수 있는 환경이나 가정에서 살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 단어를 가지고 뭐의 독립이냐, 나라의 독립이냐, 땡 아니죠. 네. 네, 경제적 독립과 같은 의미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독립이 됐다고 하는 것은 내가 최소한 살아가기 위한 소득이 보장이 돼야 돼요. 1번. 그게 이 내용이죠. 그 다음 2번째는 평생 살 수 있을 가정이나 집이 조건이 주어져야 돼요. 어느 분이 물어봐요. 당신 부자입니까? 이렇게 했을 때 저는 2가지 갖춰주면 부자라고 생각해요. 예, 저는 매달 쓸 수 있는 소득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플러스 저는 평생 살 수 있는 집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듣는 선생님들이 많이 조건을 가지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저도 최근에 집을 마련했거든요. 반은 나락이시지만 어쨌든 2가지가 갖춰져 있다고 하면 네, 저는 부자라고 생각해요. 왜? 경제적으로 어쨌든 난 독립이 되어 있으니까 노인도 이걸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되면 노인 어르신 스스로도 나도 독립이 됐어 라고 자신 있게 부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2번째는 참여 원칙이에요. 네, 그런 참여를 한다는 것은 통합, 하나가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통합이 되고 참여를 하려면 뭔가 기회를 줘야 되고요. 또 사회운동 같은 거 같이 합시다. 이렇게 됐을 때 참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보호의 원칙은 보호자가 다 들어가요. 문장에 반드시 보호라는 글자를 같이 포함해서 문제를 출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잘 안 나오겠죠. 왜냐면 쉽거든요. 예. 그럼 우리가 자아실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잠재력을 개발하는 거예요. 네, 노인에게도 계세요. 제가 볼 땐 더 많다고 생각해요. 네, 젊은 사람들은 뭐 10년 살았다, 10살짜리다, 10년 동안 길러는 잠재력밖에 없지만 80년 사셨다 얼마나 많을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숨어있는 잠재력을 개발하시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자아실현,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5번째 마지막은 존엄의 원칙이에요. 존엄이다. 존엄 말 그대로예요. 있는 그대로를 존중해주는 거고 또 나이든 지위든 장애든 성별이든 상관없이 공정하게 대우를 받는다면 존엄의 원칙을 지켜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 각자 원칙에다가 제가 단어들을 이렇게 가지고 나왔으니까 이 단어를 잘 곰곰이 생각하셔서 어떤 원칙을 설명하는 건지 단어의 개념을 잘 정리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은 노인복지 사업의 유형이에요. 네. 유형이라고 하는 것은 종류고요. 노인복지 원칙에 준해서 현재 우리나라가 하고 있는 복지 사업의 유형인 종류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거를 표준 교재에 실어 놓은 건데 여러분한테 지금 아무것도 안 보여드리고 있어요. 그쵸? 네. 이유는 무엇이냐? 내용이 많아서 유형이라고 하는 종류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가 아닐 거예요. 이제 영상을 쭉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가짓수가 많은 것들을 내가 암기하고 이해하고 잘 기억하려면 한눈에 모든 걸 한 번에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유형의 종류는 3가지가 있는데 그 3가지를 하나하나 슬라이드를 넘겨서 보시면 왜 앞에 거보다 뒤에 거보다 앞에 거 잊어버리고 뒤에 거보다 앞에 거 잊어버리고 이렇게 진행이 돼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보는 걸 권장하지 않고 한 번에 3가지 종류의 내용을 한눈에 딱 머릿속에 집어서 넣는 거. 네, 그걸 굉장히 강조하고 싶어요. 그래서 영상이 지금 밑에 아무것도 없죠? 제가 한 번에 딱 여러분 볼 수 있게 띄워드릴게요. 잠시만요.
자, 보이시나요? 글씨가 좀 작을 수는 있어요. 그래도 양해 부탁드려요. 왜냐면 글씨를 크게 해서 한 장에 쓸 수가 없어요, 제가. 네, 그래서 이미 내용들은 교재에서 보셨던 걸 지금 다시 복습 강의로 하고 계시는 거니까 네, 좀 세부 내용을 보고 싶다 그러면 교과서 25페이지를 피셔가지고 같이 옆에다 놓고 같이 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은 한눈에 보는 걸로 권장을 드릴게요. 그래서 첫 번째가 노인 돌봄 및 기본 서비스, 두 번째가 치매 사업 및 건강보장 사업, 세 번째가 노인 사회활동 및 여가 지원이 있습니다. 자, 노인복지 사업의 유형이 몇 가지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아, 네, 세 가지입니다. 이렇게 딱 튀어나오실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눈에 보여드리는 거잖아요. 그럼 노인 돌봄 및 기본 서비스에 들어가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 독거노인 보호사업, 독거노인 공동생활홈, 노인 돌봄 조망 서비스, 노인보호 전문기관,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 결식우려 노인 무료급식 지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외우는 건 쉽지 않아요. 근데 의미를 좀 잘 파악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돌봄에 관한 건가? 기본 서비스에 관한 건가? 곰곰이 한 번만 딱 생각하시면 예, 다 그 내용에 관한 거예요. 이 독거노인이라든지 돌봄 서비스를 가지고 치매 사업이다, 건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한 번만 잘 생각해 보시면. 그쵸? 그래서 가장 노인의 돌봄을 제공하면서 기본적인 서비스, 그러니까 어떤 생계에 관한 거, 뭐 요런 부분들의 예, 주 메인으로 들어가 있는 서비스가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예, 엄청 어려우신 분들이잖아요. 독거노인.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보호하는 사업의 내용이라든지 또는 이제 공동생활홈이라든지 이 노인의 기본 돌봄의 종합에 관한 서비스 내용들이 있죠. 네, 어떤 기본적인 가사나 활동 지원 이런 서비스들을 지원하는 내용이잖아요. 네, 그 다음에 노인보호 전문기관 예, 딱 떠오르시죠? 네, 학대에 대한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이미 학대를 받으신 어르신들한테 예, 전용 쉼터의 기능을 해주는 거, 심신의 어떤 치유의 목적이라는 상담 같은 것들, 그렇죠? 그 다음에 결식, 예, 못 드신 어르신들한테 예, 이렇게 급식 지원을 하는 거. 가장 돌봄에 대한 기본이에요. 생계에 관하고 생명에 관하고 이런 내용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치매 사업. 네, 치매 사업도, 네, 여기는 포인트가 요거죠. 건강에 관한 거. 그래서 치매 안심센터, 딱 봐도 치매 사업이에요. 실명에 관한 거, 인공관절에 관한 거, 건강진단에 관한 거. 예, 건강보장 사업이죠.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 사회활동 및 여가활동 지원. 사회활동이랑 여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자리 및 사회활동. 네, 일자리. 어떤 수입에 대한, 그러니까 대가 지불에 관한 것들 있죠. 일을 하시면서 뭔가의 대가를 지원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이제 봉사라고 하는 것들은 대가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봉사에 관한 어떤 일자리의 사회 활동이라든지 또 이제 어르신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 이런 네 가지는 노인 활동 및 여가 활동 지원에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오는 유형들은 다음 중 노인 돌봄이 기본 서비스에 해당하는 내용이 아닌 것은 이렇게 묻고 치매 사업에 하나를 넣는다든지 뭐 경로당을 넣는다든지 이렇게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고요. 다음 중 노인 사회 활동 여가 지원 활동이 아닌 것은에다가 실명 예방 사업 이런 걸 넣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종류가 이 부속의 내용들이 어디에 들어가는지 소속을 잘 찾아주시면 되고 각자 하나하나의 내용을 물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여기 시험 문제 출제를 한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를 가지고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노인복지시설의 종류가 꽤나 많이 있어요. 주거복지시설, 의료복지시설, 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 전문기관, 일자리 지원기관, 학대 피해 노인 전용쉼터 7가지. 그 7가지를 저랑 같이 살펴보는 건데 각자의 특징들이 있죠. 예, 또 이제 이렇게 구분해야 될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노인복지시설의 첫 번째 종류가 노인 주거복지시설이에요. 그래서 주거복지시설과 구분하셔야 될 것은 여러분 교과서에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의료복지시설인 거죠. 둘을 나누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제가 수업 시간에 사실 많이 질문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두 가지를 나누는 기준은 저는 수급자 닉골 등급자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정의를 하는 게 가장 구분이 잘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거복지시설은
노인장기 요양보험의 등급을 받지 않고도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설의 종류예요. 그래서 앞에 뭐가 붙냐면 노인이 붙어요, 노인. 우리가 법적으로 노인이 네, 만 65세이시잖아요. 그래서 만 65세에 해당하시는 분을 노인이라고 해요. 그 노인분을 입소를 하셔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면 양로시설이 되는 거예요. 대신 여기는 10명 이상이, 10인 이상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인 거죠. 그 다음에 노인 공동생활 가정은 만 65세 이상의 노인이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 급식,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이에요. 그럼 노인복지주택은 만 65세 이상의 노인이 주거시설에 대한 분양과 임대를 해서, 그쵸? 네. 생활 지도 상담 이런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이에요. 여기 공통점이 뭔지 아시겠어요? 주거복지시설이라고 하면 등급받지 않아도 만 65세 이상의 노인이면 가능하구나. 이렇게 정리를 일단 하고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갈게요. 네, 다음 슬라이드에 왔더니 의료복지시설이 보이죠? 네, 의료복지시설. 여기는 이제 두 가지죠.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요양자가 들어가요. 요양자가. 그쵸? 근데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이 앞에서 살펴봤던 주거복지시설의 양로시설과 노인공동생활가정과 차이점이 무엇이냐? 이제 여기는 노인장기 요양보험의 등급을 받으신 노인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앞에 주거복지시설에서는 노인이 바로 시작이 됐어요. 근데 지금 여기는 노인이 바로 시작되지 않아요. 노인을 설명하는 앞에 내용이 많아요.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해서 도움이 필요한 노인. 그것을 무엇으로 정의를 할 거냐는 거예요. 무엇으로 구분을 할 거냐. 노인장기 요양보험 제도의 등급을 받기 위한 조건이 지금 앞에서 치매부터 필요한 부분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의료복지시설은 노인장기 요양보험의 등급을 받으신 분이 10인 이상 생활하실 수 있는 곳은 노인요양시설이고 9명 이내에 입소할 수 있는 곳은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으로 분류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한 번 더 정리를 할까요? 노인주거복지시설과 노인의료복지시설을 나누는 기준이 무엇이냐? 노인장기 요양보험의 등급을 받지 않았다면 노인주거복지시설에 입소가 가능하군 하지만 노인장기 요양보험의 등급을 받았다면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가 가능하시다. 예, 10명 이상이냐 9명 이냐에 따라서 그냥 시설과 공동생활 가정으로 나눌 수 있다. 구분이 되셨어요? 예, 요걸 잘 정리를 해두셔야 이 내용의 설치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한테 찾아보세요라고 하셨을 때 정확하게 답을 찾으실 수 있어요. 예, 그러면 이제 정리가 됐다 생각하고요. 다음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가복지시설이에요. 3개가 있죠?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같은 거 같지만 달라요. 네. 그럼 뭔가 다르다는 것은 분명히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차이점의 포인트를 잘 잡아두시는 것이 네, 개념 정리가 정확히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노인복지관은 제가 다 적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구별할 수 있는 단어들을 가지고 따로 정리를 했는데 복지관에서는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세요. 그 제공을 하고 서비스를 참석하실 겁니까? 안 할 겁니까?를 예, 그 참석 여부에 대한 것만 저희한테 질문을 하는 거죠. 근데 경로당은 오셔서 자율적으로 스스로 친목 도모도 하시고 프로그램도 하셔야 돼요. 대신에 뭐냐면 장소를 제공해드리는 거예요. 모든 프로그램에 대한 건 경로당은 제공하지 않아요. 스스로 참석하시는 분들이 자율적인 거에 맡겨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교실은 학습이라는 글자가 들어가시면 돼요. 우리가 공부하러 가는 게 교실이고 그게 학습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죠. 이렇게 단어를 가지고 구분을 해두는 것을 예, 선생님들에게 권장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재가노인복지시설이에요.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 단기보, 그 밖의 서비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여기 부분은 나중에 제도에서 재가급여 할 때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어떤 내용도 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그냥 재가노인복지시설에는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자, 다음은 노인보호 전문기관이에요. 네, 딱 하나 떠오르시면 되죠.
네, 예, 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 교육, 예방, 홍보 이런 걸 담당하는 기관이고요. 우리나라 이제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과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이 같이 운영이 되고 있죠. 자, 다음은 노인 일자리 지원 기관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노인 일자리 지원 기관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네, 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인력 개발 기관이 있고, 여기서는 일자리에 대한 어떤 개발이라든지 보급이라든지 또 이제 프로그램을 인증하고 평가를 지원하는 기관이고요. 일자리 지원 기관에서도 네, 개발과 지원을 하는데 그 단어에 집중하지 마시고 직접 담당해요. 직접 담당. 여기에다가 좀 포인트를 맞춰주셨으면 좋겠고요. 일자리에 가는 어떤 취업의 알선이 들어갈 거예요. 직접 취업에 대한 알선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이렇게 차이점의 단어로 구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마지막 시설 종류가 되겠네요.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 여기서는 학대 피해 노인. 아까 노인 보호 전문 기관은 그쵸? 학대 행위자에 대한 어떤 상담도 하고 교육도 하고 또 이제 학대받는 노인을 발견하는 거, 예방하는 거 이쪽의 중심이라면 학대 피해 노인은 말 그대로 전용 쉼터는 학대 피해 노인을 보호하고 심리 상담하고 또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를 지원하는 곳이죠. 그래서 여기 쉼터라는 말이 되게 중요한 말이고요. 전 세계에서 제가 알기로는 저희 나라만 이런 전용 쉼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좀 좋은 곳이죠. 네. 자, 여기까지가 네, 우리가 이제 시설 종류까지 다 살펴보신 거예요. 네. 자, 이렇게 내용은 사회복지와 노인복지 정리를 다 살펴보셨어요. 네. 자, 이번 영상에서는 마무리 인사를 진행할 수 있겠네요. 앞에 영상에서는 마이크가 갑자기 정지가 돼가지고, 네. 그래서 인사도 못 드리고 그냥 영상이 끝났는데, 오늘은 마이크가 정상 작동이 되네요. 네. 자, 마지막 슬라이드가 사실 이거였거든요. 문제는 교과서 개념을 이해하였는지 점검하기 위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많이 푸는 것보다 그 문제에 해당한 교과서의 개념, 그러니까 다른 개념이 아니에요. 문제집 개념도 아니고요. 말 그대로 진짜 표준교재 교과서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 개념을 잘 정리가 되어 있다면 어떠한 문제를 만나더라도 네, 쉽게 문제가 풀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항상 시험을 대비하시기는 방법으로 가장 먼저 교과서가 잘 정리가 되어 있는지 그렇게 점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수업들을 진행하고 계시니까 복습으로 다시 한번 개념 정리를 잘 하고 넘어갈게요. 자, 잘 들어주셔서 그죠? 마지막까지 또 시청해주신 선생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